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요즘은 누구라도 하다못해 초등학생들까지도 유튜브 채널을 많이들 운영하죠. 정말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 빨리 뛰어들어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하여 성공한 사업가이자 엔젤 투자자, SNS 팔로워 3,400만 명을 거느린 인플루언서, 3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번 NFT 사업가, 출간하는 책마다 뉴욕타임즈 연속 선정되는 베스트셀러 작가. 이것이 저자 게리 바이너척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예약 판매 24시간 만에 100만 부 판매라는 엄청난 기록을 낸 책입니다.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죠. 아무리 잘 쓴 책이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 그가 쓴 마케팅 기법은 NFT를 발행해서 이런 결과를 낸 것이더라고요. 많은 성공한 자들이 그렇듯 그 또한 미국의 흙수저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의 대부분이 운보다는 끈기, 야망, 그리고 다른 감정적인 요소들에 기인했다고 생각하는 그가 유일하게 행운이라는 말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소련을 탈출해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었던 것, 유일하게 그것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그가 불과 40대에 모두가 탐내는 부와 성공을 거머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는 돈 한 푼 안 되는 모든 것이 무료인 디지털, 인스타, 유튜브로 돈을 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비결을 SNS 마케팅과 퍼스널 브랜드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제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예상을 깨고 그는 삶을 대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공감이나 친절 같은 감성 지능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는 게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이끄는 방법은 의외로 인간성입니다.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 문제를 고칠 힘이 나에게 있다는 책임감 갖기.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기. 내 뒤통수를 친 사람에게도 친절하기. 이 거대한 우주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기. 부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조언합니다. 직책이 높더라도 의견이 다르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나 웃으며 친절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다. 성과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능력인 소프트 스킬을 먼저 익혀야 성장이 가능하다. 네, 이 소프트 스킬 12가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뒤쪽 2부에는 상황별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35가지의 조언이 들어있는데요. 음식으로 비하자면 1부가 12가지 재료이고 2부에 나오는 35가지 조언은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만 보면 뻔한 단어의 나열인데 유니크한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솜씨가 탁월합니다. 특히 전 세계 2030의 랜선 멘토답게 뼈 때리는 조언이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책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30대 때 과하다 싶을 만큼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는 별로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기계발서야말로 세대가 변해도 그 안의 재료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장르의 책으로 돌아온 이유는요. 머리로는, 즉 뇌에는 분명히 그것들이 차곡차곡 잘 장착되어 있는데 살다 보니 몸이 잊어가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삶에, 내 몸에 딱 붙어 밀착되어 있어야 하는 재료들을 소개합니다. 게리 바이너척. 그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최고의 인사이트가 모두 담긴 책,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C&H 북스입니다. 첫 번째 챕터,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어떤 자기계발서를 보아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감사는 패스하려고 했는데 첫 구절에서 저를 멈칫하게 했던 질문이 있어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만약 성공과 행복으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당신은 77억 명 중 몇 등이라고 생각하는가? 순위를 적어보자. 저는 이 질문에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확한 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이라는 개념이 제 스스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수위에 있는 건지 금방 답을 내리지 못하는 저에게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을 읽어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을 땅 쳤습니다. 당신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 마실 수 있는가?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시죠? 이게 바로 제가 이 말을 쳤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저는 함께 지내기도 했고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것이 제가 하던 일이고 직업이었는데 은퇴한 지 고작 몇 년 사이에 저는 벌써 잊었나 봐요. 이미 다른 곳에 와 있나 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계발서를 다시 손에 쥐어야 하는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자, 저자는 평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감사한 마음에서 삶의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합니다. 삶의 동기부여를 감사한 마음에서 얻는다는 것이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그의 말 들어볼게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한다. 목표도 달라진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에 대한 일정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최고의 행운아이다. 어제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지되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10년도 더 전에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았던 파트너와의 관계, 실패한 스타트업,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를 기억하며 괴로워한다. 자신을 끊임없이 들볶고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다. 하지만 그 진흙탕 같은 시간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만약 내가 그 진흙탕에 가까이 간다면 나는 바로 감사함이란 호수를 꺼내어 깨끗이 씻어낼 것이다. 나도 사업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며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다. 그렇더라도 대부분 한두 시간, 정말 마음 아픈 일은 최대 하루 정도 곱씹어 보는 게 고작이었다. 이미 끝난,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어떻게 아까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나의 인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엄청난 실망에 직면했을 때여도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감사함에서 얻는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SNS를 통해 볼 수 있는 나의 에너지와 미소는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 사고로 죽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다. 그것이 내겐 가장 소중한 가치다.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한 마음이 일상에 뿌리를 내리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감사의 마법이다. 다음은 저자가 사업은 물론 그의 삶을 이끌어준 가장 중요한 감성 요소라고 하는 공감에 대한 그의 말 전해드릴게요. 다른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감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다. 사업은 물론 나의 삶을 이끌어준 가장 중요한 감성 요소는 공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공감은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이기도 하다. 네,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거겠죠.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초창기, 내가 이 두 회사에 나의 돈을 모두 투자한 이유도 이 회사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지금 내가 NFT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1990년대 처음 인터넷을 접하면서 나는 앞으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걸 감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그저 신기하게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고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라고 예감했다. 향후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처럼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뒤 호기심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공감 능력은 호기심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룬다. 못 말리는 나의 호기심은 나를 NFT에 대해 공부하게 이끌었고 뛰어난 공감 능력에 의해 그것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미래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종의 직관인 셈이다. 내가 지금 NFT를 바라보며 받는 느낌은 2005년 초기 웹 2.0을 바라보며 받았던 느낌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일반 대중과도 공감한다. 가족과 지인과 혹은 SNS로 만나는 이들과의 교류도 마찬가지다. 공감이 기본이다. 소통이 먼저인지 공감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하다. 나의 SNS나 컨텐츠에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그 악플에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한다. 항의의 차원이 아니다. 누군가 엉터리라거나
형편없다는 댓글을 남기면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의견에 그렇게 기분 상할 필요는 없다. 지나가는 사람이 던진 한마디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댓글은 댓글일 뿐이다. 게리, 마치 당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좀 하지 마. 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 반말 댓글에 이렇게 썼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의 계정을 쭉 살펴본 후에 한마디 더 남겼다.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대부분 이렇게 미소로 말을 건넨다.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공격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공감은 강할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한다. 공감 능력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한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감은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다. 인간관계의 기본일 뿐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다. 나는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리 팀 직원 둘 사이에 꽤 큰 갈등이 있었다. 나는 스토리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내가 개입해야 하는지, 개입한다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망설였다. 상사나 주변의 개입 없이 직원들이 스스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나중에는 가만히 지켜본 것이 무책임한 태도로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 시점과 범위를 아는 것도 넓은 의미의 공감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언제 어떻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공감 능력은 일과 삶에서 치트키와 같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공감 능력과 결합되어 활용되면 무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무서울 게 없을 것이다. 네, 2가지 재료, 감사와 공감에 대해 들어보셨는데요. 저자는 자신에게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준 12가지 원칙을 제시하기에 앞서 책의 제목이기도 한 2분의 1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2분의 1이란 온전한 나를 만들기 위한 나의 부족한 반쪽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그는 12가지 재료들을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버릇이 있다고 하네요. 인내와 야망, 감사와 책임, 공감과 확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자의 반쪽은 친절한 솔직함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싫어 그럴 만한 상황에서도 내색을 하지 않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직원들이 실수를 하고도 너무 당당한 모습이 일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알아냅니다. 배려가 능사는 아닌데 이른바 친절한 솔직함이 부족했다는 것을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리더가 정확한 피드백 없이 잘했다고 긍정적인 반응만 보여주니 직원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착각은 이상한 자부심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는 친절함과 솔직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사용했던 결과임을 자인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야말로 최고의 친절이다. 라고요.
아직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 이 반쪽을 그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반쪽으로 인해 본인은 아직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요. 여러분의 반쪽은 무엇인가요? 좋은 내용들이 많은 책입니다. 오프닝에서 레시피라고 소개해드렸던 책의 2부에 있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35가지 조언들은 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신뢰들이 많이 들어있으니 꽃감처럼 하나씩 빼먹는 재미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좋은 책 준비해서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